안녕하세요. 와인 큐레이터 조동천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와인 에티켓과 베르사유 궁전의 전설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와인 에티켓의 기원은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와인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심포지엄에서는 와인을 나누며 철학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기부터 와인을 다루는 방식은 품격과 교양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부르고뉴와 보르도 지역이 와인 생산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와인 서빙과 시음에 대한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잔을 드는 방식, 와인을 음미하는 시간 등은 단순한 미학을 넘어서 와인의 풍미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실용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와인 시음에서 호스트가 먼저 마시는 관습은 흔히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주인이 먼저 마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민간 전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독살 음모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의 화려한 궁정 문화의 상징입니다. 와인과 연회가 자주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와인 에티켓은 귀족들의 사회적 위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을 서빙할 때는 여성 손님의 잔에 먼저 따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에 호스트의 잔을 채웁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예절입니다. 손님에 대한 존중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베르사유와 관련된 이야기는 궁전의 위생시설 부족과 그로 인한 문화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베르사유는 화장실이 부족했습니다. 귀족들이 복도나 정원에서 용변을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모자의 창이 길어졌습니다. 하이힐이 생겼습니다. 향수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전설입니다. 루이 14세 시대에는 현대적 하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변기와 간이 화장실이 존재했습니다. 복도에서의 용변은 예외적이었습니다. 모자의 긴 창은 패션과 피부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이힐은 권력 과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수는 사치와 세련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한된 위생 환경이 향수 사용을 촉진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와인 에티켓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배려의 언어입니다. 와인을 서빙할 때 라벨을 보여주는 것은 와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손님에게 와인의 품종, 생산지, 빈티지를 소개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제스처입니다. 또한 와인을 시음할 때 잔을 가볍게 흔들어 향을 느끼는 스월링은 와인의 아로마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와인 에티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공식 디너에서는 화이트 와인에서 레드 와인, 디저트 와인으로 이어지는 서빙 순서가 음식과의 조화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는 호스트가 손님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에티켓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와인 에티켓은 구시대적인 형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와인 정보를 검색하고 편하게 즐기는 문화 속에서 복잡한 규칙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와인 에티켓은 와인과 사람을 연결하는 깊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와인 에티켓은 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와인의 제조 과정, 음식과의 페어링, 적정 온도를 아는 것은 와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레드 와인을 너무 차갑게 마시면 타닌의 쓴맛이 두드러집니다. 화이트 와인을 너무 따뜻하게 마시면 산뜻함이 사라집니다. 에티켓은 이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와인을 더 깊이 즐기게 합니다. 둘째, 와인 에티켓은 소통을 촉진합니다. 와인 한 병을 열고 잔을 나누는 순간 그 자리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와인을 시음한 뒤 맛과 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이는 낯선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도 어색함을 줄이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에티켓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줍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와인 한 잔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순간은 잠시 멈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잔을 들고 와인의 색을 관찰하고 향을 맡고 맛을 느끼는 과정은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와인 에티켓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와인잔은 테이블의 오른쪽 위쪽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잔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잔은 스템 줄기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잡습니다. 이는 손의 온도가 와인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와인을 받을 때는 한 손으로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상대가 상급자라 하더라도 두 손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월링은 와인의 향을 깨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몸 안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잔을 회전시킵니다. 과장된 동작은 피합니다. 와인을 마신 후에는 간단한 감상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향이 참 깊습니다. 또는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같은 표현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와인은 절대 원샷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입안에 머금고 굴리며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잔은 완전히 비우지 않고 약간 남겨둡니다. 이는 다음 잔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함께하는 일행의 와인 잔이 비어있다면 눈짓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 와인을 따라줍니다. 이는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배려입니다. 와인을 서빙할 때는 병의 라벨을 보여줍니다. 코르크를 손님에게 확인시킵니다. 이는 와인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뢰를 전달합니다. 와인과 음식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삼킨 후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과 음식의 맛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육류를 먹은 후에는 레드 와인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합니다. 해산물을 먹은 후에는 화이트 와인으로 입안의 여운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다음 음식의 풍미를 더 잘 느끼게 합니다. 여성과 함께 와인을 마실 때는 여성이 잔을 들 때 함께 잔을 듭니다. 이는 배려 있는 행동입니다. 건배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봅니다. 잔을 가볍게 맞댑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큐레이터 조동천 클래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